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어,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저번 달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예고 드린 거와 같이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생, 초등 고학년 학생들하고 우리 중등 로드맵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Q&A에서는 아이들 5학년, 6학년까지 키우고, 너무너무 잘 키워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다른 학원들로. 이제 중학교 커리큘럼이 저희가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잘 가르친 애들 보내는 게 아까워서 저희가 이제 큰맘 먹고 중학교 레벨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Q&A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이 있잖아요. 우리 원어민 원장님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영어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즐겁게 하고 하는 이런 상징성들을 어떻게 살리면서 중등학생까지 우리가 좀 다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성공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1년 내내 또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해서 드디어 좀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뭐 지금 당장 중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뭐 고학년이 아닌 친구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떤 방향이 바뀌면서 우리가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 Q&A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를 오늘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저기 지금 앞에 제가 공유된 거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변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제가 좀 초대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 거고, 키드스톡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저희 새로운 프로그램이니까 이 새로운 프로그램 좀 보시고, 그다음 그거에 맞는 평가랑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교재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우리 대표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버스 에듀의 대표님, 그리고 A1 교재 저자이시고 입시 전문가인 우리 김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이게 멀리서도 이렇게 줌으로 여기 계신 여기 원장님하고 화부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까 참 세상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지금 제가 이거를 이어받을까요? 예,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뀌는 교육 정책이 이제 사실 지금까지도 저도 현재 현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고3까지 현재 올해까지 23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시스템하고는 내년부터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기 원장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뭐 고교 학점제 내년에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큰 두 가지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보통 이제 4년 예고제라고 그러죠. 4년 동안 4년 전에 이제 앞으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2022년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게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언어와 문화의 배경이 다른 세계인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실용영어로 바꾸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기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그동안 4대 영역이라고 해서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4대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학교는 그나마 뭐 수행평가로 뭐 듣기도 시험도 보고 말하기 수행평가도 하고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학원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유를 다닌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게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 제대로 된, 특히 이게 Q&A처럼 이렇게 말하기, 쓰기 집중적으로 하는 학원들 괜찮아요. 쭉 가다가.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어머님들이 희한하게 이제 앞으로 입시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네 입시 학원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솔직히 동네에 입시 학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입시 학원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동네에 있는 학원들은 다 보습 학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학원을 하고 있지만은 보통 원장님들이 솔직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들어가면 무슨 겨울방학 때 특강이다 뭐다 해서 많이 하시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문법이 없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내신을 준비를 많이 하죠. 심지어 어떤 학원들은 중간고사가 끝나는데 아이들 몇 달이 남았는데 바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원들이 꽤 많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중등부 시험 대비라는 게 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거를 몇 달 동안 준비해야 될 일이냐.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학교 때 아이들이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학교 시험을 1년에 4번을 준비를 한다. 그게 4개월을 날린다. 이 시험 대비 때문에. 근데 4번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시작하기엔 더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그렇게 보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만점 받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영어 되게 잘해요. 그러면 저희도 고3까지 있는 학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들은 괜찮은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끝나고 오는 아이들 보면은 그 아이들 전부 다 중학교 때 만점이 하나밖에 안 틀렸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갔을 때 3등급 이상을 전혀 올라갈 수가 없어요. 2등급이나 1등급. 일반고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외고 같은 데 갔을 때는 저희도 항상 애들이 이제 방학 때 오면 특강 해달라고 와요. 외고생들이.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너 중국어 학과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3등급 이상 못 가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학교 내신만 하던 아이들이 요즘엔 외고에 들어갈 때 내신하고 면접 보고 자소서 써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절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만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학원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일반고에 갔을 때조차도 아이들이 늘 중학교 때 100점 맞던 아이들이 50점, 60점 맞는 게 허다합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 뭘 쳐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쳤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6대 영역, 이 두 개가 더 늘었어요. 뷰잉하고 레프레젠팅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IB 교육, 이거랑 접목을 해서 미국과 서유럽의 교육을 접목시킨 교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수행평가나 교육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작년 12월 27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 형식이 그러니까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 문제를 앞으로 지향하고 집중 논서 수령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필에서 상당수 부분이 논술형으로 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저희 주변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집중 논소 수용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앞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직은 좀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앞으로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아직은 좀 많이 남았지만은 지금부터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눈여겨야 되는 게 내신에서 논서 수령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집중 확대인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그 지필고사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100점 만점에 34점이 논수령이었어요. 서술형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요. 아예 논수령으로 100점 만점에 34점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굉장히 감점을 많이 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1학년에서 늘 나오는 문장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 독해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읽고 25자 내로 작성해봐 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얘기를 할까봐 선생님이 밑에 question 해가지고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봐 라는 게 논술형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비슷하게 나왔죠. 고등학교 1학년하고. 지문을 읽고 거기에 선생님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이게 7점짜리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내시는 문제들이 이렇게 이 문장을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한번 써봐. 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늘 나오는 논술형 문제 중에,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에서도 고등학교 방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수능하고 비슷하게 논술형으로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단어는 좀 많이 주었죠. 이게 벌써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미 이것이 정착화돼서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걸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어느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요즘에 그 학교에서 그 논술형 문제를 많이 내요. 그것도 요약문 형태로 많이 내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학교에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정말 잘하는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2학기 때 중간고사서 전교에서 100점짜리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전교에서 90점 나온 아이가 90점대가 겨우 2명밖에 안 나왔대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어느 반은 70점대가 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문제를 바꾸고 응용하고 요약문 논술문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영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제 영어 점수 안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겨울방학 때 영작 연습 많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2학년 돼서 점수 안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저희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요번 주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근데 저희하고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요번에도 엄청 어려웠대요. 논술형이 엄청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학원에 이제 시험 기간이 오늘 끝났기 때문에 제가 시험지를 받지 못했는데 아마 요번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학교 1번 문제였어요.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문법 문제였어요. 이게 문법이 아니라 위에 보세요. 다음 보기 문장 중 우리말 의미에 맞도록 영작한 것만, 올바르게 영작한 것만 고르세요. 라는 얘기였어요. 아이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틀리면 3.8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은, 그래, 호텔 시설 매우 훌륭하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이 원래 꽤 하면 quiet 썼는데 quiet 조용한을 넣어서 애들을 헷갈리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다 괜찮아요. 근데 밑에 F1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애들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30분 동안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이 이게 아니죠. 여기에 건강한 식단을 먹는 것은 1인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틀리면 전체 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요번에는 이제 보통 이제 기말고사를 볼 때 보면 문법을 네 가지를 봐요. 근데 요 문제는 관계대명사 what하고요. 과거 완료를 보는 문제였어요. 그 두 개가 들어간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5점짜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애들이 딱 보니까, 과거 완료니까, 여기는 과거였으니까, 현재였으니까 틀렸네. 라고 아이들이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관계대명사 원 나오고 애들이, 명사절이니까 단수 온 거 맞네. 하지만 뒤에다가 현재형을 써가지고 아이들 틀리게 했어요. 그럼 이거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는 이 전체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꽤 냈어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요번에 2024년 올해 10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근데 요번 10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말 그대로 상당수의 문제들이 한글로 해석, 우리말로 해석을 해놔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은 고차원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 10월에 이 모의고사 지문이 학교 시험범위였다는 거죠. 이번에 기말고사에 시험범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학교 영어 선생님이 이걸 수업을 하시다가 본인도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킬 정도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셨대요. 미안하다. 내가 이해를 다 못했다. 요즘 영어 선생님들 실력 대단하세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조차도 이거를 정확히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수능도 우리가 뭐 그러니까 절대평가니까 2점짜리 5개 틀려도 여전히 내가 만점 절대평가니까 A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의외로 나오지 않아요. 1등급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육부에서 수능을 만들 때 영어는 한 6%, 5%에서 6% 정도가 1등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하로 나오는 건 현실입니다. 예,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2020년, 2021년, 22년 저희 문제를 한번 쫙 훑어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수행평가의 확대입니다. 사실 수행평가가 예전에는 10%였어요. 그리고 지필이 90%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20%로 늘어나고 30%로 늘어가고 작년까지만 해도 40%. 아직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수행평가가 40%, 그 다음에 지필이 60%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이미 올해 봄부터 지필이 50%, 수행이 50%로 5대5가 됐어요. 근데 사실 오른쪽을 보시면은 파란 쪽을 보시면은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요. 수행 평가가 이미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수행 평가 같은 6,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 지필이 3, 4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한번 말씀드리면 외고 같은 경우는 수행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주어진 시간 2분을 주고 앞에 나와서 영어로만 발표하게 만들어요. 발표하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조건에 맞게끔 이 아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얘기했느냐.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영상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아이들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려요. 그건 굉장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리고 지필고사는 그러면 3, 40%니까 적게 보느냐? 아니요. 보통 일반고가 교과서 모의고사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뭐 15개, 많으면 20개 정도 보는데 이런 외고 같은 경우는 저쪽에는 모 외고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인심 썼다. 양을 좀 줄여줄게 했던 게 모의고사 지문이 40개에서 50개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건 아이들이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실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반 왼쪽에 보시면 중학교하고 일반고가 지금 이 지역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50%, 50%로 바뀌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요, 이미 수행평가가 60%, 지필이 40%인 학교가 꽤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전반적으로 다 수행평가가 60%로 될 것 같고요. 지필이 40% 혹은 7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교육의 정상화, 그 다음에 기류가 이제는 단순 암기형을 떠나서 그 창의적 4차 산업에 있어서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주고 아이들끼리 서로 토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출하고 그리고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 그게 바로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게 많아지다 보면 지필 수업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험 범위는 점점 줄겠지만 시험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꽤 나올 거예요. 지필에서. 그게 바로 논술형에서 거기서 판가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지필에서 말하기 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지필에서는 논술형 쓰기와 수행에서는 말하기 쓰기가 상당히 많이 많아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자녀분들이 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이게 안정화되고 정착화되면은 더 완전해질 거다. 사실 이런 말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면 점수 줬어요. 근데 수행이 50%, 60%예요. 지금은 과도기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수행이 60% 되고 70% 가잖아요. 그러면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시 말해서 이 선생님들의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수행에서 이게 60% 간다면은 학교에서 이제 점수를 정해놓고 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 수행은 10점짜리야, 20점짜리야 이렇게 정해놓고 30점짜리 정해놓고 거기서 조건을 맞고 까는 거예요. 그냥 내면 점수 주는 게 아니라 점수를 정해놓고 간다. 그건 이제 학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행평가가 굉장히 깐깐해질 것이다. 그것도 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죽어라 목이 터져라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로 티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학교가 먼저 코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그 학생들한테 그 패드 있잖아요. 애플 패드를 다 나눠줬어요. 그냥 무료로. 그러니까 고1부터 거쪽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이미 그 전교생들한테 그 패드를 다 나눠줬고 얼마 전에는 저희 고등학생이 또 하나 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였냐면은 그 무슨 와이파이 그 키보드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왔는데 무선 와이파이 그거 왜 줬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무선 나눠줬대요. 그거 갖고 칠하고 무료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부터 코칭 시대로 넘어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다 그룹 프로젝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발표해라라는 건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제자가 대학생 제자가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때 왔기 때문에 영작이나 말하기 같은 걸 해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입시를 하다가 졸업을 해서 지금 이과에 대학에 반도체과에 진학한 학생인데요. 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큰일 났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번 2학기 때부터 교수님이 미국처럼 그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에서 보고서를 써서 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와서 영어로 이과생인데 영어로 발표를 해야지만 학점을 준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벌써 대학교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문과든 이과든 다 원서를 써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도 예전에는 어떤 선생님 3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100% 이렇게 영어로 수업하는 걸 정해주셨대요. 근데 지금은 대학 교수님들이 오픽을 그렇게 공부하신대요. 이제 학교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해라. 라고 지침이 나와서 그렇게 그 오픽 공부를 하신대요. 저희 학원의 그 학생 중에 아버님이 여기 고려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 그 오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칭 시대. 그럼 대학교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고등학교도 그렇게 내려오고 중학교 내려오고 이게 쭉 내려올 거예요. 이미 사회에서는 이제 영어는 저희 특기가 아니라 기본 필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토익 같은 거는 이제 지는 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실전 영어 시대가 열렸다. 혹자가 그런 얘기 하시죠. 앞으로 AI가 뭐 그런 거 번역해 줄 텐데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인 계산기가 있죠. 그 계산기가 미적분 다 풀어주는데 우리는 왜 수학을 배울까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창의성을 끌어내고 그걸 정치적 능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어고 공감이고 이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서로 그 화상회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이미 영어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 됐어요. 예전처럼 특기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학교 갈 때까지 뭐 영어, 국어, 수학 열심히 공부하죠. 사탐, 파탐 열심히 공부하죠. 대학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영어입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취업 공부 영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에 대해서 이미 발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회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게 패턴 영어인데요. 그거 길묻기 이런 거 미국 사람 쓰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만 쓰겠죠. 영어라는 건 단어와의 단어의 연결이에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단순 암기 및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로 전달하거나 글로 쓴 등을 우선시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실용영어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진로 선택 과목의 변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 볼게요. 보통 이거는 얼마 전에 그 한국일보에서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기자가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 제조인데 수능은 통합형으로 발표됐다. 지금까지 교육 흐름과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미래 인재는 T자형이다. 위에 세로의 짝대기 세로는 광범위하게 여러 과목의 이해를 넓힌다. 의미예요. 그래서 통합이죠. 하지만 밑에 세로의 막대기는 동시에 특정 분야는 심도 있게 파고들겠다. 이게 바로 심화 과목,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 공부로 융합적, 통합적 사고를 키우고 고교학점제에서 심화된 선택 과목을 들이며 전문성을 키우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이런 진로 선택 과목, 융합 과목이 아마 수시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옆에 공통 과목이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 5등급으로서 상대평가예요. 근데 이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고2, 고3부터는 절대평가로, 지금까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진로, 그 대학과 연계된 과목을 듣고 대학이 원하는 과목을 먼저 들어서 가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과목들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생님, 이 과목들이 굉장히 난이도 있는 과목들이에요. 이건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통 석박사를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 전공하신 분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학교에서 어떤 애는 한국지리 탐구 듣고 어떤 애는 기하 듣고 어떤 애는 뭐 이거 듣고 역학 듣고 과학에서도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하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월수금인 중에서 어떻게 수요일 날 이거 들어야 되고 온라인으로 방과 후에 또 어떤 학생은 또 화요일 날 방과 후에 이거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최소한 굉장히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최소한 영어 하나만큼은 미리 끝내줘야 되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때가 이제 이게 자리 잡게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마 그 어떤 대형 학원들이 입시 전문 선생들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쫙 깔고 거기다가 그 수시와 관련 이런 거 관리해주는 입학 상담사들을 한 대 쫙 몰아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삥삥 돌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앞으로 집중 논술형 대비 확대가 될 것이고요. 수행평가가 늘어난다는 건 자기 주도 학습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비교과 활동.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비교과 활동은요, 말 그대로 그 학생이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인재로 성장했느냐, 또 그 다음에 어떤 이거와 관련된, 대학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느냐, 이런 걸 많이 면접에도 물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1학년은 5등급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10% 안에 들면 1등급, 그 다음에 34% 안에 들면 2등급. 그래서 어떤 학원들은 그러겠죠. 지금까지 9등급 체계에서 4% 안에만 들어야지만 1등급이었는데 앞으로 10등급이니까 내신을 열심히 하면 잘 거야. 근데 그거는 의미 없는 말이고요. 사실 이 1학년 때 배우는 이런 공통 과목은 별로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어디서 결정은 하느냐? 2, 3학년에 진로 선택 과목, 심화 과목이 아마 거긴 절대평가로 나는 이게만 좌지우지할 것인데 문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줄 세우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학에서 발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다. 근데 아마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까지는 절대평가지만 상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진로 선택 과목 굉장히 조금씩 그러니까 대학마다 우리는 융합 과목에서 뭐뭐가 필요해. 진로 선택 뭐뭐를 요구해.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그 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애들이 더 바빠지게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의 영역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은 앞으로 이것이 수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금방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 잠시 말씀드리면 그 특목고를 가야 되느냐, 일반고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제가 맨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외고 시험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저도 외고로 애들 굉장히 보냈거든요. 사실 외고로 컸던 학원이니까 지금처럼 그냥 내신하고 면접을 가는 시대가 아니라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다닐 수 있는 외고가 있었을 때는 거기만 들어가면 일례로 이쪽에 고향 외고만 말씀드릴게요. 고향 외고 같은 경우가 그때 시험 봤을 때는 매년 카이스트가 20 몇 명, 매년 재수생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서울대가 40 몇 명, 고려대가 70 몇 명, 연대가 120 몇 명. 그러면 전교에서 절반만 하면 여긴 다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신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많은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내신의 영역이 약해지고 진로 선택 과목과 비교과 활동이 많아지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특목고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고요. 비교과 활동. 이건 학교에서 너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쪽이 더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들 관심이 좀 있으시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나온 정보로서는 외고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자사고는 성적 관리하기 어려워요. 외고 쪽에 이제는 외고에서도 이과 의대, 약대를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고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고 쪽으로 보내시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만하다. 이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반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비교과 활동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거기 그냥 우리는 일반고는 그냥 내신형 고등학교, 그러니까 내신 고등학교고요. 그냥 수능,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면은 그냥 수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목고를 가면은 수시로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 정보가 연계된 과목을 하고 비교과 활동 면접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학생부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학생부 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런 그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를 일반고보다는 잘해줘요. 근데 포트폴리오라는 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학생부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 외에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한번 이건 지나가는 말씀드릴게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온 학생들, 중학교 내신이 최고였던 애들, 전교에서 놀았던 애들,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학부모님을 초청하셨대요.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거기 일반고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애들한테 밀어드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행평가 점수 잘 주고,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 잘해서 좋은 대학교 보내겠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게 한번 터져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학교에서는 최상위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외에 학생들께 신경을 많이 안 쓸 거란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는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이 보는 건 딱 그거예요. 학생부의 성적, 학생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종 볼 거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부에 이 아이가 뭐뭐뭐뭐 했어요. 이 사람은 얘는 어떤 데 관심이 많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고 뭘 했다는 걸 계속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계속 어필을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고 어디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시켜야 학생부에다가 그걸 기재를 해주세요. 그게 바로 수시 때 입학사정관이 보게 되는 내용이죠. 아, 이 아이가 우리 대학에 무슨 과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선생님한테 꾸준히 자기의 관심 분야를 어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 포트폴리오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부터 시작되는 입시 전략.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글쎄요.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우리나라는 영어가 제2 외국어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어가 외국어인 환경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집에 가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그냥 한국말로 하고 TV를 봐도 한국말이고 친구를 만나도 한국말, 부모님하고도 한국말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영어가 늘 수 있는 그 영어를 우리가 학습하고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단어, 문법, 독해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어가 안 늘어요. 늘 수도 없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솔직히 다 영어 해보셨잖아요. 근데 다 문법, 독해 거기서 끄셨다는 거죠. 영어가 늘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이 문장이 뜻이 이거요.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길을 묻는 How can I get them a Seoul station 같은 이렇게 길 묻기 같은 게 누가 못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의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내가 말을 하려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야 돼요. 그럼 이미 대화는 핀트가 나가는 거죠. 그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이는 그의 성이 고든이 한 남자가 결혼했다. 이거를 영어로 내가 표현하려면 한국어와 영어는 정말 먼 친척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1번, 6번, 5번, 2번, 4번, 3번이에요. 순서대로 나오질 않아요. 이러니 우리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표현하기가.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게 어순이 체화가 돼야지 들리기도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법 독해를 해서는 절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A1 교재는요,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순서가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실게요. 요건 조금 길면 이것도 최대한 난이도는 아닙니다. 원래 이 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쟁은 유럽에서 열렸으며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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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글을 쓰고 싶거든.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단어가 이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1번이 나오고 10번이 나오고 9번이 나오고 갑자기 생뚱맞게 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5번 나오고 8번 나오고 7번 나오고 6번 나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 A1 교재는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연습을 먼저 어순을 체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말 어순으로 또 학습을 시키고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키면서 영어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를 왜 느꼈냐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갔죠. 좀 늦게 갔죠. 근데 갔는데 나름대로 저도 한국에서 그래도 학교에서 뭐 콧방귀 좀 꼈던 사람이라서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뭐 하면 되겠지 뭐.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과학 실험을 하는데 저는 뭘 하라는 것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더 황당했던 거는 보고서를 쓰래요. 전 써본 적이 없어요. 문법 독해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을 봤더니 시험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중간에 퀴즈라는 시험들이 있어요. 이거 다 이렇게 써야 되는 에세이 시험이에요. 저는 그냥 땀이 뻘뻘 났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거는 말하기도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써야지 내가 무슨 졸업을 하겠구나. 그리고 대학도 가겠고 대학도 졸업하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영작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미국 문법집에 미국 문법책에 오형식이 없었다는 거. 그게 일본 아이들이 만들었던 거. 그게 왜 문법 용어가 그렇게 어려운지 일본 아이들이 한자를 따서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정말 고생 끝에 제 생각을 영어 어순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문어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떠듬 하지만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순대로. 그 다음에 듣다 보니까 쭉쭉쭉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미국 직장에서 그 월마트 회계부서에서 5년 동안 일하다가 왔거든요. 원래 한국에 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게 한국에 부모님 계시고 친구들, 저 원래 미국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발목이 여기에 묶인 채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한국에 와서 아이들한테 항상 목마름은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문법 독해식으로 가르쳐서 절대 영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어순을 체화시키고 해야지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야 된다. 단어와 영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듣게 하고 말로 표현하게 하고 그래야지만 영어가 늘 수 있다. 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A1 English입니다. 그래서 A1 English는요, 생각과 동시에 쓰고 말을 쓰게 만든 교재입니다. 예, 처음에는 요거만 한 달 정도 좀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면서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책들은 이렇게 단어를 먼저 학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이게 짧은 어구를 통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문장들을 한번 쓰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또 이거를 이제 영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보통 이제 연습을 해요. 그럼 저희는 본책도 있고 워크북도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저희 학원의 5학년 학생이 쓰는 모습입니다. 근데 학원에서 바로 한 거예요. 절대 암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글을 그날 쓰고 학원에서 워크북으로 아이들이 그냥 써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잠깐 멈췄던 거는 완료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멈췄고 이 아이가 자기 딴에는 필기체로만 써보는 거예요. 5학년 학생이고요. 또 요 학생 같은 경우는 6학년 학생이에요.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가니까 빠르더라고요. 절대 암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알면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예요. 저희 책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이 문장 갖고 영어로 계속 3번씩 읽어야 돼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뭐 10번씩 읽게 하더라고요. 계속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심한 말로 막 좀 그런 말 있잖아요. 아구가 아파야 발이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읽게 만들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이 끝나면. 그래서 이걸 연습을 시켰어요. 늘.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되죠. 중학교 1학년 학생.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gan, it was the darkest period in our country's history. Japan tried to destroy our culture to oppress Korea. Japan
tried to Japanize all of our culture, including our language, customs. 지금 시간이 없는 대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가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바로 한글을 보고 바로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요거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From 1904 to 1905, there was a war which is called the Russo-Japanese War. This war was fought between Russia and Japan over Korea and Manchuria, and it was a major war that changed the balance of power in East Asia.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또 앞에서 영작을 했던 변형 독해가 나옵니다. 책에서 변형 독해인데 여기서 정확한 독해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논술형 문제들이 있어요. 요거를 또 배우게 되죠. 정독을 시키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뭐였냐면은 그냥 다 영어로 바꿔놨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꾸 우리 수능에서도 이 질문 A, B, C가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번 눈으로 익히고 봐라 라는 연습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아까도 요즘 논술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는 문법 문제 하고요. 논술형만 이렇게 모든 유닛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밑에서부터 연습을 시켜요. 여기는 지금 낮은 레벨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제가 지금 여러 스텝 중에서 몇 가지만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또 다른 날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장 안에는 틀린 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잘 찾아요. 이 찾는 연습을 시키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기서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긴 7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독을 하면서 여기가 뭐가 틀렸는지를 찾게 돼요. 막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이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은 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본기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기초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요. 평소에 이런 문장 갖고 연습을 하다 보니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은 쉽게 풀 수 있게끔 저희 학원 애들은 영어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조금 길어지면은 문장들이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도 문장이 긴 것들도 이렇게 애들이 영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문장, 방금 보여드렸던 문장 같은 경우는 한 유닛을 하기 위해서 단어가 67개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가 정치, 경제, 역사 문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군사 정변부터 시작해서요, 반체제, 이사까지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까지 아이들이 이제 두루두루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배웠던 거를 이제 앱을 통해서 7단계를 통해서 연음하고 단어하고 딕테이션하고 톤 문장을 써보게 하고 우리말을 써보게 하는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한번 또 다지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교재를 쓰게 되면 이제 AI 라이팅 코치를 또 쓰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냐면 이 아이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영작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거에 대한 변형 영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이 앞에서 영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언어에는요, 전치사와 관사가 발달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저희는 다 이런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써가면서 익히게끔 만들어놨어요. 특히 라이팅 코치에서는 앞에서 써봤던 거를 좀 더 길게 약간 변형해서 우리말 어순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드래프트에다가 자기가 영작을 하게끔 적혀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밑에 아이들이 이렇게 쓰게 되죠. 쓰게 되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첨삭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가 영작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발음을 해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WPM 단계인데 여기에서 보통 미국 사람들이 평균 160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47 넘게 잘 나온 거죠. 근데 보통 자기가 발음을 하다가 틀린 부분이라든지 빼먹었던 부분 같은 건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빼먹었구나. 그리고 여기 녹음 재생이라고 있고 자기가 말한 것도 들어볼 수 있고 여기 어머님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학생이 한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가 학원에서 출력도 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직접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셔도 성적표도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이건 뭘 말냐면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겠냐. 저희 학원한테 한번 넥셀을 줬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거든요. 이 점수면은 꽤 상위권, 리딩은 다 맞고 다 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학생 1년밖에 안 된 학생, 1년 4개월밖에 안 된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집에서 학습하다가 학습자다 온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 A1 교재만 해가지고도 이 점수가 나왔다. 그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교재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장담하는 거는 보통 일반 다른 학원에서 중등반대 2, 3년 걸렸던 거 6개월에서 1년이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서가 있고 이게 이제 저학년 학생들 위한 음음문 단수 복수형 지능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좀 더 스토리가 길어지면서 본책과 워크북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년 차죠. 2년 차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좀 더 길어진 문장을 가지고 말하기, 쓰기, 듣기, 뭐 문법까지 한 번에 다 올인원 시스템이고요. 이건 3년 차입니다. 3년 차부터는 보통 문장이 상당히 길어지죠.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12.12 사태, 5.16 부터 시작해서 IMF부터 시작해서 천안문 사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편 전쟁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대사부터 우리나라 역사, 그 다음에 세계사까지 골고루 다뤄집니다. 그 뒤에부터는요. 그러다가 이 4년 차, 5년 차가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미국의 SAT라든지 토플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과 그런 것도 영작하게 되고요. 하나는 요 4년 차부터는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반은 영작, 절반은 모의고사로 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개편을 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있는 게 저희 A1 교재입니다. 제가 지금 다 바쁘시다고 하시니까 저도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빨리 가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머님들, 요 질문 세션 끝나고 제가 이제 짧게도 설명드릴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음, 대표님이 네네.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나중에라도 질문이 생기시면은 저를 통해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굳이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나중에 받아서 대표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또, 림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한번 네. 해보시고, 또 그 외의 거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제가 뒤에 수업이 고등부가 쫙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빨랐나 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잘 해주셨어요. 대표님 네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때는 좀 편안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고생하셨어요. 그, 우리 Q&A 학원회랑은 조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2013년도, 그러니까 우리 2025년도 고교 학점제 바뀌는 내용이랑 2028년도 수능 바뀌는 내용들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제 영역 밖에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Q&A 어학원에서 해왔었던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등 내신이나
고교 내신이나 수능을 다루지는 못하는 학원일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반해 사실상 교육 정책이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지향했었던 아웃풋, 라이팅, 스피킹, 우리 원어민 원장님들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들이 결국에 우리 중학교 아이들 넘어갈 때도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지금 우리 김영석 대표님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중학교 반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A1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저희 학원에 맞춰서 조금 레벨이 달라졌는데 지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 잘 우리가 익숙하죠? Genesis, Launch, Orbit.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제가 원래대로 공부를 시킬 건데 이제 5학년이랑 6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A1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챌린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챌린지 학생들은 지금처럼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존의 반들 중에 5학년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원래 공부했던 아카나 문법들이 A1 교재로 통합이 될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이 라이브랑 RC 라이팅이랑 소설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키드스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통합이 될 거예요.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챌린지반 학생들은 그대로 거의 다 유지가 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갈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디베이트 반이 키드스톡으로 변경이 될 거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키드스톡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원어민 원장님이랑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제공을 해야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베스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것이 이 스피킹 프로그램으로 결론이 났어요. 결국에 우리는 영어 의사소통 향상을 원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던 방식이 또는 우리 나라에서 원했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뭐 소수의 학생들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스피킹 포기하고 문법 독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포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공통되게 영어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했고 이걸 해야 자신감 있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의사소통 향상시키고 자신감 있는 영어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 능력을 배양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수업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개별 스피치 준비를 좀 해볼 거예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작년에 스피치를 저희가 이제 그 선택적으로 아이들한테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좀 도와줬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올해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봐 하고 그중에 이제 잘했던 친구들한테 이제 스피치 대회를 준비를 좀 시켜줬는데 이 대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의 전후를 보면 진짜 달라요, 아이들이. 어, 아이들이 선생님과 얘기하는 거, 그리고, 편하게 하는 거, 좀 틀려도 편하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서 스피치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개별 스피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만 하면 좀 지겨우니까 그룹 프레젠테이션도 있을 겁니다.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이제 프레젠트를 해야 돼요. 나머지 학생들한테. 그리고 롤플레잉,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alo그 연습 위주로 하지만 그걸 이제 롤플레잉 형태로 바꿔가지고 일상 영어 또는 실용적인 영어들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룹 토의 이제 레벨이 높아지면은 이제 디베이트 형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3학년 이상부터 또는 제가 전 오리엔테이션도 얘기했지만 이 스피킹 반으로 넘어갈 때는 저희들이 지금 레벨의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독해 반에서 이렇게 별개로 스피킹 반에 넣을 거거든요. 이제 그 별개 스피킹 반에 가가지고 자기 스피킹 레벨에 맞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했었던 120개 주제들이 있어요. 이 주제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체 교재를 만들 거고, 그 교재 안에 이제 내 레벨과 어떤 학년과 레벨에 맞춰서 아까 보여드렸던 개별 스피치 연습이라든지, 그룹 프로젝트 연습이라든지, 그룹 토의 연습이라든지, 롤플레잉 연습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주제별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영어를 쓸 수 있도록 그런 단어들 위주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면서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스피치 써.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용적인 영어 단어들을 주어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들, 주제들은 뭐냐, 보통. 그러면은 이제, peer conflict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주제를 우리 아이들이 잘 연관 지을 수 있는 주제들로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peer conflict는 내 친구들이랑 갈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스낵을 쟤한테 줬는데 나한테는 안 줬다. 아주 단순한 아이들한테는 단순하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단순한 얘기지만 아이들한테는 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요런 게 peer conflict고 이제 그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러 컨트리, 내가 좋아하는 컨트리라든지 주어진 컨트리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봐라. 뭐 컨트리는 이런 뭐 한국은 이렇고 뭐 4,800명이 살고 있고 뭐 여기에서는 뭐 주가 8개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프로파일 컨트리 있고 또는 프로파일러 히스토리 피겨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게 뭐 그룹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인디비주얼 스피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이제 준비가 될 거예요. 요 자체 교재가.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평가도 할 거거든요. 어, 전 오리엔테이션도 얘기했지만 이 평가 저희가 이제 2월 말이나 2월 초에 첫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 학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어떤 스피킹반으로 가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표를 잡기 위해서 첫 평가를 할 거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하면서 피드백도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반이 옮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 숙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핫한 토픽 AI잖아요. AI 없이 말을 못 하는데 이 스피킹 코치라는 AI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AI랑 무제한으로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도 뭐 어떤 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뚝딱하고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피킹 코치 AI랑 연습을 하는 그런 숙제도 주어질 거고 이게 수업 시간에도 사용이 될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최대한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까 A1 교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 했던 것들인데 이런 A1 교재가 저희가 Q&A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우리 1, 2, 3, 4학년들이 공부를 해왔었던 거에서 5, 6학년 중1, 중2, 중3으로 해서 5년 차 이 커리큘럼이 우리 Q&A한테는 너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변화의 시도를 좀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 6학년부터 이 A1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중학교 1, 2, 3학년에서 영어를 끝내버리겠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아까 김영석 대표님 말씀하셨던 큰 내용들 중 하나가 고등학교 가면 엄청 바빠질 거다. 더 이상 지금 이제 김영석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고등학교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못 온대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안에 모든 걸 끝내놓으면, 편해질 거다. 그리고 끝내놓을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 A1 교재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쓸 거고, 아직 1, 2, 3학년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저런 형태로 가르쳐 주는 거는
저는 효율은 뭐 좋을 수는 있지만 좀 내용들이 어려운 게 있어서 1, 2, 3학년, 3, 4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공부를 할 거고 이제 5, 6학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전부고요. 오늘 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뭐 바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내 아이들이 중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관심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마무리 짓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제 번호도 직접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혹시라도 알고 싶은 게 더 있으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나중에라도 생각하면은, 나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우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